타고 댕기면 어떻게 되냐? 좆된다고 했습니다. 방송되기는 무역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알려주세요 무형맨. 자, 좋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알려주세요 무형맨. 무역이한테 뭐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척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아주 많이 받은 질문인데, 군대에서 오토바이 타면 어떻게 돼요 무형맨? 일단 뭐 제가 육군 중사 출신이고 군대에서 바이크를 탔어요. 탔어요. 결론적으로 잠깐 이거 한번 하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좆됩니다. 자, 그럼 이 타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좆됨의 정도가 덜한데, 일단 뭐 질문이 군인이 오토바이를 타면 어떻게 되요잖아요. 일단 뭐 밖에 돌아다니는 뭐 군복 입고 바이크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예비역일 겁니다. 군인인데 출근을 하면서 위병소에 바이크로 그냥 뚫고 지나간다. 그거는 한 영관급 장교 정도 될 거예요. 뭐 부대 지휘관이나 뭐 부대대장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반 사병이나 부사관들 그리고 뭐 위관급 장교들이 타고 댕기면 어떻게 되냐? 좆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부대에서 타지 말라고 그냥 쫓아놔요. 뭘 타지 말라? 차하고 오토바이 둘 다 안 됩니다. 차를 타려면은 어느 정도 짬밥이 차고 나서, 중사도 어느 정도 짬밥이 차야 돼요. 중사 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차 산다고 행보관 주임원사한테 이야기하면은, 이 새끼가 그동안에 군생활을 잘했다 하면은 그래 사라 하고, 좀 못했다 싶으면은 아직인데 병신이다 하면은 돌았네 이 개새끼야 이럽니다. 장교는 이제 중이고 중위인데 연장 복무나 장기 복무가 된 중위냐면은 그냥 바로 그냥 대대장이 아이고 이 귀여운 새끼 차 사 한 번은 저기 하사였는데 그런 거 잘 모르고 부대에 차를 끌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소리를 했어. 하사 새끼가 미쳤네. 차도 뭐 여러 대운데 하물며 오토바이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 왜 군인은 오토바이를 탈 수 없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꿈이 이렇게 군복 입고 멋있게 더더더더더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냐? 저 용산 가면은 할리 타고 다다다다 댕기는 저기 미군 아저씨들 있거든. 어릴 때 그걸 보고 졸라 멋있어. 개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리고 영화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영화에 자주 나온단 말이야. 미군 탁 할리 탁 아다다다다다당 탁,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약간 부사가 안 되고 짬밥 좀 차면은 바이크를 타고 댕겨야겠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젖 같은 소리였습니다. 개소리냐고. 안 되는 이유, 일단 지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지휘 부담이 뭐였냐? 대대장이 있어요. 대대장으로 이제 지휘관으로서 이제 복무를 하는 중에 사고가 터지면은 그게 뭐 기록에 남는다고 하네요. 인사고과에다가 반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라는 게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사람이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운용했냐,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사고를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뭐 민간인을 팼다,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꼬라 박았는데 민간인이 다쳤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뭐 대가리가 깨졌다 하는 등등의 모든 사건 사고가 그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차도 하사 같으면은 젊잖아요. 젊고 이제 어린 패기에 술 먹고 운전할 위험도 있고, 저기 멀리 나가서 위수지역 이탈을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별의 별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일단은 차 같은 거 몰라면은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타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허락을 해주냐고? 안 해주지. 저도 그 허락을 받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오토바이 한번 몰래 타고 다니다 걸려가지고 기간이 더 연장됐지. 그래,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이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니 하사들이 그리고 또는 소위들이 차를 산다고 해도 이를 막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뭐합니까?
좆가십시오. 저 지휘 부담 되는데요. 하면서 자 명령을 내려놓죠. 이 명령을 내려놓는 겁니다. 분명히 국방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의 명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일단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일단 내가 하지 말랬는데 하네. 너 명령 불복종으로 옷 벗기겠다 하면은 별 수 없는 겁니다.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저 새끼 옷 벗기세요 하면은 벗어야 돼요 진짜. 근데 애초에 뭐 이런 오토바이를 못 타고 다닌다는 거 알았으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을 텐데 참 새끼 병신이 알고 잘 알아보고 댕기지. 무튼 이런 지휘 부담과 또는 이 걱정 때문에 내 부하 새끼들이 차 타고 다니는 꼴을 못 보겠다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거진 99.9% 오토바이를 못 탄다고 보면 됩니다. 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 오토바이는 죽어도 안 돼요. 마치 누구의 부모가. 그래 만약에 누가 타고 다닌다면은 휴가를 나와서 탔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몰래 타고 다녔거나 뭐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고가 났어요. 아주 족같은 이야기인데 사고가 나서 뭐 지휘관한테 아주 큰 노를 끼쳐드렸죠. 안중령님 죄송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사실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나 코너 타고 있는데 트럭이 밀어버렸거든. 그때 당시에는 블랙박스도 보급이 안 돼 있던 시절이고 해서 못 잡았어요. 아니 잡을 수가 없었어. 내가 잡고 싶어도 이게 처음에 이제 대가리가 빠가 돼가지고 딱 눈 떴는데 병원이더라고. 뭐지? 해가지고 처음에 아무 생각 안 났어요. 나 분명 졸려가지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졸려가지고 잤다 일어나니까 병원이야. 그러면서 차츰차츰 기억의 조각들이 착착착 들어옵니다. 근데 이 미친 트럭 새끼가 미는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이건 확실해. 아주 선명하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게 한 5일 만에 기억이 돌아왔지.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오토바이 타지 말라 했는데 이 새끼가 타고 나와가지고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때 부대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걸 또 상급 부대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뭐 사건으로 올라갔나 놀라갔나 잘 모르겠는데 무튼 저는 그날부터 부대에서 아주 젖찐따 미친 새끼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좀 많이 다쳤는데도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다친 것보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보다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 젖같으니까 너는 짜져서 살아라 이 개새끼야 알겠냐? 저도 엄청 잘못했고 지금도 많이 후회는 합니다. 입대한 것 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후회는 합니다. 오토바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새끼가 거기 가가지고 못하고 하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그 길이 내 길이요 하면서 연장 목마를 왜 넣었어 이 미친놈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게 군인입니다. 야 이 타지 말라 했잖아 이 개자식아. 허락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차보다 오토바이가 먼저였거든요. 군에서 이런 이동수단 주임원사들 뻘뻘이 끌고 댕겼대요. 차도 끌고 댕겼지만 아주 옛날에는 차가 보급되기 전에는 오토바이를 주로 이동수단을 썼는데 그게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차가 이제 국민 이동수단이 됐죠. 그리고 바이크는 약간 레저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저 타고 놀기 위해서 니들이 그 위험한 물건을 타냐 하면서 일단 못하게 해요. 자 이번 질문 정확하게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자. 군인이 오토바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니까. 상사나 소령 중령쯤 되면은 그건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사실 타고 다닌다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비오크에다가 할리 데이비슨 세워놔도 됩니다. 대신 그렇게 하려면은 짬밥이 높고 부대에서 이빨이 좀 세야 되고 당연히 그 부대 실세여야 그런 게 가능하죠. 야 내가 하는데 뭐 어쩌라고. 지휘관이 뭐라 못합니다. 짬밥도 많은데다가 돈도 많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어. 근데 밑에 하사, 중사, 소위, 중위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십시오. 뭐 사병들 꿈도 꾸지 마세요. 병사가 휴가 나와가지고 바이크 렌트를 해가지고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거 명령 불복종으로 만창입니다. 만창. 자동차 몰고 가다가도 만창입니다. 만창. 그냥 놀려는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술 한잔 해가지고 제가 잠시 운전대 잡았습니다. 요 정도야 뭐 행보관하고 중대장이 어느 정도 봐주겠지. 근데 막 놀러 가려는 목적으로 렌트를 탁 해가지고 여자들 탁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뿡 났다. 근데 이 새끼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짧네. 딱 보니까 군인이네. 보험 접수 안 하죠. 바로 협박부터 들어갑니다. 야
너 어디 부대야? 이것부터 나오면 이제 답 없어요. 어디 부대야? 이 새끼가 어디 어린 놈이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막 렌트를 해가지고 막 부대 전화번호 뭐야? 행보관 전화번호 뭐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작살납니다. 만찬 그대로 렛츠고. 이 간부가 차를 사고 오토바이를 사고, 오토바이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차를 사는 거를 제한하지 말라고라도 하는데도 못하게 일단 막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뭐 갔다 하니까. 최근에 또 이제 제 전에 있던 부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군대는 쉽게 안 바뀌어요. 좋아, 마무리. 그때 뭐 일단 이유야 어찌됐건 타지 말라고 했는데 타고 나와가지고 뭐 물론 피해자지만 그런 불의의 사고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군인이 오토바이를 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좆된다, 어떻게 좆되냐를 잘 알려드렸습니다. 사병의 경우 만창, 간부의 경우 관심간부. 근데 사고까지 일으켰다, 너 옷벗을 준비해. 요 정도까지 되는 게 군인. 그러니까 뭐 바이크 타고 싶으면은 우리나라 답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전역을 하든가, 둘, 부대에서 킹왕짱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역이와 함께 해본 알려주세요 무형맨 1탄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아니지, 내일 뵙겠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은 올려야지. 이상 무역이었습니다.